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앨리스 님도 반갑습니다. 에릭 님도 반갑습니다. 시애틀 님도 반갑습니다. 네, 다들 7시 이렇게 맞춰서 들어와 주셨고요. 현생 수평선 님도 반갑습니다. 수평선 님은 지금 현생 중이신가 봐요. 그리고 네, 이모티콘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야기할 때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코멘트들은 네, 저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음음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눌러주시면 되시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석진구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가 크로스테크 또는 엑스테크라고 많이들 기재를 하거나 표현을 하는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예전에 얘기 드렸던 뭐 핀테크라든지 푸드테크나 에드테크처럼 앞에 어떤 단어가 붙고 뒤에 테크가 붙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요즘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약간 테크라고 붙어 있으니까 기술적인 거를 다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내가 꼭 기술을 뭔가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에드테크 얘기 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뭔가 구체적인 기술보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걸 이용하면 중간에서 수수료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할 때에 더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테크 관한 것도 굉장히 막 기술적이고 IT적이고 그런 접근보다는 세상이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내 비즈니스나 혹은 내 사업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물론이고 혹은 이제 만약에 어떤 운영하시는 사업들에서 연결고리가 있거나 예를 들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테크 중에는 사실 빅데이터나 예전에 얘기 드렸던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막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소한 일상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측면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영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나 뭐 푸드테크, 그다음에 에드테크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크로스테크나 엑스테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한 상황이긴 해요.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기사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단체나 기관들에서 앞으로 스타트업 이렇게 모집합니다. 혹은 뭐 요즘에 이런 테크 종류로 변화가 있어요. 뭐 이런 글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뭐 크로스테크, 엑스테크라고 많이 표현하는 부분은 좀 적어서 근데 해외에서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왜냐하면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테크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야들도 많이 있어요. 뭐 광고랑 또 다른 뭐 핀테크가 접목을 시킨다든지 푸드테크는 이제 음식에 관한 거지만 이따 이야기 드릴 에그리테크라고 농업이랑 관련된 것도 꼭 반드시 같이 세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테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 개 합쳐서 크로스됐다 해서 크로스테크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 단어가 유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가 붙지 않아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는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것도 좀 포괄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리는 여러 가지 테크들을 보면은 그 안에 막 직접적이진 않아도 중간중간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뭐 기업들도 물론이고 그냥 비즈니스 자체가
예를 들어서 푸드테크다 하면 내가 푸드테크만 할 거야 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플랫폼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들로 이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이 뭐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차리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좀 여러모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이 이 1시간 안에 이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제가 뭐 저든 다른 분이든 여러 가지 보고서나 링크나 이런 것도 공유드리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먼저 이 크로스테크 또는 엑스테크가 대체 정의가 뭐고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어떤 현황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중반부랑 후반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핀테크나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세션도 가졌었고 에드테크도 물론이고요. 근데 그런 세션을 가지지 않았던 조금 독특한 테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프롭테크라는 부동산 관련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에그리테크, 그 다음에 리걸테크라고 해서 법이랑 기술을 좀 연결하는 분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스포츠테크나 피트테크라고 해서 운동이랑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키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밀리테크라고 해서 밀리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군대나 이런 어떤 군 쪽이랑 그런 장비 쪽이랑 테크놀로지가 또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뭐 우리가 뭐 당장 전쟁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장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게 또 모빌리티나 다른 기술들이랑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의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나를 조금 더 공감이 가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혹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좀 딥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건 또 제가 세션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릴 목차이고요. 그러면 바로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크로스테크 또는 엑스테크라고 쓴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유행을 할 건데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나 그다음에 뭐 AI, 빅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비즈니스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크로스테크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테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같이 이용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테크 앞에 여러 가지 단어가 붙을 수 있도록 X를 붙여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헬스테크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건강이랑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스포츠랑은 조금 다르고, 의학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아니면 의료 진단이나 혹은 원격 진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건강에 더 좋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건강 관리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기록하거나 뭐 체중이나 몸의 상태를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헬스테크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종류를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에그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농업이랑 기술만 합쳤다 보다는 요즘에 많이 이제 조합이 되고 있는 거는 IoT를 통해서 센서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기온이나 뭐 습도나 여러 가지 측정을 같이 버무려서 농업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만약에 이제 뭐 농장을 생각해 보셨을 때 기존 같으면은 정말 사람이 다 아날로그하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온도나 습도를 조절을 하다가 어떤 특정 값을 넘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알림이 오거나요, 아니면은 뭔가 워닝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뭐 감시랑 다 연결을 한 다음에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같이 연결하고 데이터를 뭐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요즘에 에그리테크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농작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식물이나 뭐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걸 판단하면 AI를 통해서 지금 식물의 상태를 볼 수 있는지, 혹은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센서를 통해서 수분이나 혹은 일조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막 얘기를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에그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바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농업이라는 부분이 경제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사실 물건의 판매 자체가 거래가 이런 농산물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물론 있고요. 과거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쌀이나 혹은 이제 특정 그 주식이 되는 물체들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농산품 관련된 것들의 가격이랑 경제가 같이 좀 변동을 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그리테크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농업이 얼마만큼 잘 발전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거나 너무 예를 들면 쌀이 어떤 특정량 이상 너무 생산이 돼도 전체적인 생태계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에그리테크가 어떤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농업이랑 경제가 연관되는 부분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에그리테크라는 걸 찾아보실 때. 그 다음에 에드테크 혹은 에듀테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전에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에드테크, A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고 관련된 테크지만 교육에 대한 거는 E로 시작해서 에듀테크 아니면 에드테크라고 A가 아닌 E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죠. 뭐 교육도 그렇고 근데 사람에 대한 학습도 그렇지만 기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학습을 시키거나 학습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로 풀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머신러닝이나 혹은 딥러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뭐 교육을 시킨다도 물론 계속해서 이제 이뤄져 온 뭐 플랫폼화된 것도 많고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기술들도 많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뭐 사람을 자아 실현을 시킬 수 있는지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정보화하고 그걸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널리지를 공유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막 기사에 많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수도 있는 게 사실 코로나가 되고 나서 에듀테크 부분도 물론 다른 테크도 물론이지만 이제 좀 많이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된 부분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택 근무를 하는 것처럼 집에서 이제 뭐 교육을 하거나 홈스쿨링처럼 집에서 학교 공부를 하거나 줌으로 수업을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발전을 한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코로나라고는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에서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게임도 에듀테크의 직결은 아니지만 분명히 좀 밀접한 관련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그 자체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세션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게임의 어떤 미션을 달성하거나 하는 요소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내가 당장 어떤 교육에 종사한다 혹은 내가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교육에 뭐 어떤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 공유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핀테크도 사실 블록체인 통해서 몇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가 결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뭐 금융이랑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핀테크 말고도 뭐 ESG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소개를 드렸던 거는 뭐 금융이랑 기술을 연결한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 뭐 카드나
아니면 포인트나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영수증 발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환경의 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SG적인 차원에서 핀테크를 실현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크로스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둘 이상의 테크놀로지도 물론이고 둘, 셋 이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이제 금융이랑 기술의 연결도 물론이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차원의 취지도 같이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리테크라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도 뭐 오늘 자세히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폴리틱스해서 정치랑 테크놀로지를 연결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정치랑 테크놀로지랑 지금 바로 직결되어서 있는 부분이 막 크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선거 관련돼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등장은 했었지만 해외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고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치나 뭐 선거 운동이나 아니면 꼭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거 이외에도 정치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혹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광고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의 제공이랑 연결해서 플랫폼을 하는 식으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SNS랑 어떻게 연결을 해서 단순히 뭐 선거가 과열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정보를 사람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테크놀로지랑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해외 선거 활동에 막 많이 자세히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투표를 하거나 선거가 있을 때 그 어떤 지역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런 걸 실시간 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예전 같으면 아날로그하게 이제 종이를 뽑아서 다 체크를 했던 게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있고, 어떤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투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중복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폴리테크라는 분야가 앞으로 커지겠구나, 해외적으로요.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에릭님이 이 크로스테크에 대해서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드테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디컬인데, 아까 헬스테크는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했다면은 물론 거기에도 제약이나 의료가 살짝은 포함이 되지만, 메드테크 같은 경우 메디컬이어서 아예 의료에 좀 더 초점을 둔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헬스테크도 있고 스포츠테크도 있고 메드테크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 의료 기술에 관련된 종류들도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의료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원격 의료가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해외도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런 뭐 원격 의료를 포함해서 혹은 AR이나 VR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막 엄청 어떤 기사가 난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계속 병원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병원에 잠시 들르려고 할 때 그런 변화들을 갑자기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요 크로스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지 헬스테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R 테크도 있어요. HR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휴먼 리소스이죠. 그래서 인재 채용 이런 건데, 이런 것도 기존에는 헤드헌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채용이나 뭐 이직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하던 것들이 점점 AI를 통해서 뭐 꼭 외부 채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내의 인재를 잘 채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테크놀로지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어떤 사원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아니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잘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인재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면 좀 단어가 어색할 것 같고요. 활용하거나 같이 이제 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라는 운영 면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HR 테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가 붙진 않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옷처럼 입고 어떤 몸을 인지하거나 하는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꼭 테크가 붙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크로스테크 또는 엑스테크라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에릭님이 참고로 메디테크 관련해서도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에릭님도 오픈 채팅방에 써주신 거지만 이 크로스테크나 엑스테크라는 정보가 사실 하나하나 파고들면 굉장히 다양하고 말씀 주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는 이제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거나 언급 드리는 내용들 외에도 아마 무슨 테크는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규모도 다 다르고 분야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관련이 있을 만한 테크놀로지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쟤네가 저렇게 수수료가 성립을 하나 혹은 관계가 성립을 하고 플랫폼이 성립을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테크라고 나오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이런 분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헬스테크, 메디테크, 스포츠테크 혹은 피트테크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슷한 분야들에서도 단어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단어는 계속 생겨날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직접 무슨 테크라고 이름을 붙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에릭님이 올려주신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어요. 정말로. 원래도 이 단어는 크로스테크나 엑스테크는 워낙 이제 해외에서 시장에서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에서 5년 정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단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근데 특히나 AI나 빅데이터가 더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특정 분야들이 더 성장하게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이제 리걸테크나 제가 이따가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릴 건데 그거 외에도 푸드테크도 전에 세션을 통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게 푸드테크라고 하면은 음식이랑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연결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배달 어플, 우리가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어플들도 사실 그 음식과 테크놀로지를 연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식 배달에 관련된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봐야 돼서 좀 도입을 하려다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지만 드론이 배달을 한다든지요. 음식 배달에 드론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에 이제 그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대체육이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음식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음식의 배달이나 주문이나 혹은 음식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을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농업이랑 기술을 결합하는 에그리테크라는 부분이랑 푸드테크가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에그리테크는 꼭 먹는 거가 아니라 식물 자체를 어떻게 또 이제 배양을 하고 지하철이나 혹은 여러 건물들의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식물을 기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는 물론 식물도 그렇고요.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지구에 식량이 없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 이걸 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도 푸드테크의 그런 대체육이나 이런 음식 관련된 부분의 기저에 조금 깔려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테크놀로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분야가 되고 새로운 기술이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그런 대체육이나 혹은 여러 가지 푸드테크 관련해서 대체 뭐뭐뭐라는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지만 고기인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결국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바로 줄어들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막 갑자기 반감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음식을 최대한 생산을 잘 하거나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지긴 했는데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공유 주방도 좀 한창 유행을 하려던 참이었었거든요. 2018년, 19년 이때. 그래서 그 공유 주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피자 같은 어떤 단순한 음식들을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공유 주방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여러 공간에서 모여야 되다 보니까 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고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푸드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따가 이제 얘기들이 뭐 밀리테크나 스포츠테크도 그렇지만 프롭테크라는 부동산 관련된 이제 기술 연결도 워낙 요즘 핫한 분야긴 해요. 제가 프롭테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이랑 테크놀로지 연결했어야 하면 다들 이제 귀가 번쩍 뜨이는 키워드죠. 특히나 메타버스에서는 워낙 이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 땅을 뭐 신청을 하면은 뭐 주거나 추첨을 한다 뭐 그런 세컨드 서울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신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근데 그렇게 막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고 좀 소소하게 알려졌던 링크인데 그게 얼마나 유효할지는 둘째 치더라도 부동산이랑 기술을 연결한다 하는 게 지금 워낙 핫하고 그다음에 제가 메타버스 세션이나 아니면은 블록체인이랑 부동산에 관련된 세션을 얘기를 할 때에도 좀 부동산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온라인이나 혹은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있고요. 그러나 다만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오프라인의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다만 온라인에서 팔고 산 이 어떤 가상의 땅이나 혹은 그런 거래를 한 가치들이 결국은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정말 어떤 진정한 취지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가 온라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아마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앞으로 달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더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서로 돈을 남기거나 거래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연결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프로퍼티라는 단어랑 기술이랑 합성을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 트렌드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직방이나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뭐 마케팅을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뭐 블록체인 외에도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펀딩 뭐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혹은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시장도 프롭테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단순히 집을 꾸민다가 아니라 그 집을 꾸미는 재료들을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을 하거나 플랫폼이나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롭테크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분야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지금 이제 푸드테크랑 프롭테크에 대해서도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세션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부동산의 어떤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도 유명한 이제 한 3개 정도 회사를 전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기업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차츰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 드린 어떤 뭐 서울 땅을 뭐 판다, 해운대 땅을 판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거 외에도 그게 정말 돈이 되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정말 부동산을 산다, 참여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요 오픈 채팅방에 에릭님이 올려주신 링크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한 3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분 정도 요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현황이나 스타트업이나 혹은 트렌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전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후반부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전반부 얘기 드린 거는 이 크로스테크 또는 엑스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들도 포함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는 이제 뭐 프롭테크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에릭님이 올려주신 기사도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프롭테크라는 부분이 정말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워딩 자체도 그렇고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계약만 해도요. 제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그 가상이든 실제든 그 개념 외에도 계약을 할 때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계약이 이뤄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서 더 추천을 해주거나 AI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더 좋은 제안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초반에 이게 플랫폼도 많이 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한 회사가 한 거래를 맡는다 보다는 플랫폼 형태로 해서 여러 기업과 여러 소비자 혹은 여러 기업과 여러 기업을 이어가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보다 어떤 수익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롭테크에 집결을 하든 아니든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전에 이제 따로 세션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어떤 가상 공간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뭐 돈이라고 하면 조금 노골적일 수 있지만 비즈니스로 환산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부동산이나 공간 관련된 거 얘기 드릴 때 이런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 어떤 연합을 만들거나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플랫폼화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기업만으로는 이 뭐 부동산이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막 이거 전부 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분야가 있고 아무래도 리소스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에 모든 기술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여러 기업이 같이 플랫폼화 되면서 이 회사는 아파트 투자를 돕고, 이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산 관리를 돕고, 이 회사는 대신에 그런 집이나 어딜 투자하면 좋을지 중개를 해주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매물에 대해서 더 빠르게 제안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제안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바로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몇 년이 됐든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정말 뭐 직방이나 다방 하나에 가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기업들의 콜라보레이션 된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 제목 그대로 크로스테크 된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사이트나 커머스 관련된 데에서 내가 몇 가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혹은 나의 기록을 통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제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게 때로는 구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기업들의 서비스가 좀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 부동산이나 프롭테크가 더 떴다고들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가상 공간이나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부분도 없지는 않을 거지만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외출을 못하고 뭐 언택트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단어도 뭐 생기고 했지만 외부로 못 나가다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미고 더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그 안에서 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프롭테크가 아니더라도 공간을 뭐 예전에 미니멀리즘 하다가 요즘 맥시멀리즘 이렇게 조금 변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만큼 잘 공간을 활용하냐 하는 부분들이 일단 코로나 이후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홈카페랑 관련된 어떤 상품이나 비즈니스도 뜨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물론 재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오피스 자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안에 카페처럼 차려놓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물론 뭐 테크놀로지가 붙든 안 붙든 부동산이나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여럿이서 묵는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고는 있어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공간이 중요하고 집을 잘 꾸며야 코로나가 닥쳐도 집에서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프롭테크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항아리님, 김재걸님이 여기 오픈 채팅방에 제이서울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나중에 알고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미 좀 주요한 땅들은 많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변두리에 있는 곳을 신청이라 해야 되나? 일단 그 추첨에 응모만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2서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뭐 이게 잘 되면, 뭐 제2의 뭐 부산이나 뭐 그런 것도 생길 거고, 제3서울, 제4서울도 생기지 않을까?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마 더 많은 서비스나 시도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많은 작은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를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그리테크 아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에그리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업에 대해서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하 공간이나 남는 공간에 식물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어떤 자원을 더욱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다.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에서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프롭테크랑도 관련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은 짜투리 공간을 어떤 식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농장이나 어떤 밭이나 논이 아닌 그런 정말 생뚱맞은 건물 내에 이런 에그리테크가 도입이 되고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농업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 투자를 받고 있어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더 그러겠죠. 재배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업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농산물 유통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이라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기는 하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이제 시설 재배나 재배 기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수직 농장이라는 고층의 건물이나 어떤 공간에 농장을 도입을 하는 그래서 채소를 생산을 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물 농장이라는 개념도 뭐 좀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존의 논이나 밭에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LED 조명, 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배 시스템을 배치를 해서 스마트폰 어플로 원격 감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는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리할 농부들을 더 잘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농부들에게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의 컨텐츠 관련된
비즈니스도 많이 뜨고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고려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농업에 관련된 에그리테크를 하면서 공간이나 부동산도 관련이 되는데 게다가 교육도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혹은 뭐 정보들이 때로는 그런 농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컨텐츠를 제작하신다고 했을 때 컨텐츠의 내용이 바로 농부한테 직결이 되진 않아도 거기서 뭐 이런 로직이나 이런 경영 방법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지식들이 모여서 그게 농작물을 재배할 때 뭐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정말 사물이나 삶의 원리더라도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컨텐츠도 조금만 이제 시도를 다양하게 하면 이런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흡수해야 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가 조금 여러 분야를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모호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그리테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 금융 관련된 스타트업들이랑 에그리테크가 같이 좀 연결이 되기도 해요. 아까 제가 농업 같은 경우에 경제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주요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런던에 있는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 스테이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혹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재배를 한 상품이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을 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보면 핀테크인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농작물이나 농산물, 그다음에 농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에그리테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서비스나 기업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도 크로스테크나 엑스테크의 어떤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사례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리걸테크라고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도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예전보다 더 법적인 것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로 좀 진출을 하는 계기가 되고는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저도 좀 찾아보니까 변호사나 이제 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인 접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뭐랄까요, 뭐 좀 규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나 이제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변호사든 비변호사든 간에 이 법적인 걸 통해서 필요 이상의 어떤 이익을 받는 거를 금지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영리 추구를 하지 않도록 그거에 의해서 윤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좀 규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를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해외에서는 합법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서비스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은 리걸테크 산업들 중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꼭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법이 또 이제 사람들에 맞춰서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법적인 테크놀로지나 그런 플랫폼이나 중개 서비스나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변호사가 영리 추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뒤에서 어떤 뭐 광고를 통해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뭐 요거는 좀 따로 제가 세션을 마련하거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법적인 내용도 좀 규제에 관련돼서는 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특징이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필요한 서비스들은 합법적인 선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어플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 변호사랑 연결이 되거나 그 안에서 법적인 정보나 조언을 같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단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테크랑 밀리테크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포츠테크는 피트테크라고도 하더라고요. 피트니스에서 이제 피트테크라고도 하는데, 아까 제가 헬스테크나 메디테크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 특히 스포츠 자체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웨어러블 트레이닝 관련된 솔루션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이걸 실황 중계를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에 특화된 내용은 스포츠 테크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 테크라는 뭐 분야를 어떻게 단어를 해석하든 간에, 이게 사실은 올림픽이 되기 좀 전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죠.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이뤄지기 좀 전에 한 2, 3년 코로나 전에 이게 이제 스포츠테크 뜬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2017, 18년 이때 다음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그 올림픽에 대해서 이런 실황 중계도 물론이고 웨어러블 관련된 디바이스도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촉발이 되고 촉진이 되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연결돼서 더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 아까 코로나도 그렇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좀 주춤하게 된 부분이 있었죠. 1년 미뤄지고. 그래서 올해 개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은 분명 하면서도 그 기대가 조금 변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테크 뜬다, 뭐 일단 거기에 전부 투자해 라고 하다가 도쿄올림픽이 좀 미뤄지면서 사람들의 좀 관심이 좀 식다가, 그래도 스포츠는 하는구나, 뭐 혹은 코로나 있어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 운동에 특화된 서비스나 상품들은 유효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점점 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쿄올림픽이 주춤은 했지만 결국 그래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테크라는 부분들이 마침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빠르게 또 추가적으로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스포츠를 그러면 사람들이 보러 오지 못하니까 더 실황 중계를 테크놀로지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 AI 심판이나 혹은 AI를 통해서 코칭을 하거나 선수들의 어떤 습관을 바로잡거나 가상현실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경기장처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나 혹은 AR, VR 같은 여러 가지 가상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 올림픽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스포츠 테크도 조금 주춤하려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적합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다 보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 한 2019년까지는 일본에서도 그런 실황 중계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통해서 뭐 중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AI를 통한 여러 가지 뭐 심판뿐만 아니라 판단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고 한 내용들이 한 2019년 후반부 8, 9월까지 굉장히 이제 핫했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새로 나온다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그 흐름에 코로나를 통한 변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츰 사람들이 피트니스,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죠. 동네 헬스장을 가더라도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고, 물론 이제 헬스장에 못 가던 시기도 있었지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인 것만큼 그거에 따른 건강관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 좋을지, 심장 박동수나 뭐 혈중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퍼스널 트레이닝 혹은 개인 건강관리, 아까 이야기 드린 헬스테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괄을 하면서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밀리테크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리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나 뭐 군대나 혹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장비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한 포인트는 뭐 무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대형 장비,
대형 비즈니스로 많이 테크놀로지도 연결이 되고 있고, 결국 아무리 세상이 평화로워도 무기는 계속 발전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기나 장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건 모빌리티랑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좀 포인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빌리티는 이제 자동차, 뭐 킥보드, 드론 이런 것처럼 뭐 움직이는 어떤 자동차 같은 물체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모빌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군대나 군사에서 쓰는 자동차들도 모빌리티랑 점점 연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뭐 테슬라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제 정보를 감상하고, 지금의 자동차들이 조금만 더 이 모빌리티가 발전을 하면 나는 정말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컨텐츠만 보고 있어도 알아서 전부 그 일정에 맞춰서 자동차가 이동하고 운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군사력이나 군사 무기와 관련된 이런 뭐 특히 미국이 주 무대겠지만요. 이런 데에서 그런 무기랑 결합을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차가 혹은 이동할 수 있는 물체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그 안에 갖고 있고 데이터를 밀집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에 보는 혹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모빌리티에 관한 트렌드도 결국은 이런 군사 관련된 밀리터리 쪽으로 연결이 돼서 밀리테크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우리가 어떻거나 국내가 어떻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는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같이 두고 발전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미국에서 생산한 무기나 차량이나 이런 걸 우리가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 결국은 군대에 관련된 여러 기술에도 투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고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정리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저도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크로스테크 혹은 엑스테크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는지, 이 단순히 테크놀로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접목되고 같이 일컬어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크로스테크라는 존재의 정의랑 종류를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렸었고요. 헬스테크나 에그리테크, 그 다음에 에듀테크랑 핀테크, 그 다음에 폴리테크나 매드테크, HR테크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일부 내용은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크로스테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황이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중반부, 후반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크로스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메타버스나 혹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동산 비즈니스와도 연결이 좀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랑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에그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푸드테크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핀테크랑 해서 농산물이나 농작물에 대한 보험 플랫폼도 생겼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테크놀로지와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고,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그런 농수산물과 경제의 연결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식물 재배를 여러 남아있는 유휴 공간들에서 쓸 수 있도록 부동산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리걸 테크,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 대비 변호사가 너무 지나친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제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좀 합법적인 선 내에서 어플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해외의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스포츠 테크,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앞뒤 영향이나 그다음에 피트 테크라고 해서 결국 개인의 건강 관리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밀리테크 얘기를 드렸는데,
밀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기나 뭐 장비 이 자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결국 모빌리티라는 자동차 산업과도 연결되는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전체 이야기 드린 내용이었고, 요즘에 클럽하우스는 다시 듣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보통 평일 아침 7시 정도에 하고 있는데, 자세한 스케줄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관련된 정보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에릭님이나 재걸님이 같이 이야기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소식이나 링크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에서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주소는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거나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부족한 설명이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또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좀 비 오고 나서 눈 오고 나서 계속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도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출근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모티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날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방은 닫을게요. 3, 2, 1